네, 현재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3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가 좋지 못해서요. 우리 증시 이번 주 첫 출발도 그다지 쉽지만은 않을 거다 예고가 된 상황인데 양쪽의 지수가 현재 약보합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좀 많이 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2% 정도 하락하면서 2597.29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600선 이탈할 것으로 보이네요. 지난주 후반에도 계속해서 약보합권의 흐름으로 약간씩 좀 뒷걸음질 쳤는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된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이동평균선 2600선 라운드 넘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탈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5일선, 21선 모두 다 하회하면서 이제 아래쪽에 60일 이평선 2587포인트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파란불 0.4%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호가 잡힙니다. 0.38% 정도 하락하면서 914.92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요. 역시나 이쪽도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약보합권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914포인트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21선 이탈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재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절반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호가가 들어오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고 특징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 지난주 후반에 시간의 거래에서의 흐름 어느 정도 연속성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뉴스 보면은 참 세상이 흉흉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 가지 실제로 칼부림이 발생하기도 하고 모방 범죄와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도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 가운데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호신용품에 대한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노대에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면서 오늘장 14%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요. 트루엔도 12% 정도의 상승으로 일단 호가는 좀 잡히고 있습니다. 코콤도 한 5% 정도, 코맥스 보겠습니다. 코맥스 쪽으로도 오늘 1% 정도의 대체적으로는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시세의 연속성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감염병 수위를 2급에서 4급으로 좀 조정하는 부분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랩지노믹스 오늘장에서 강세 움직임 한 7% 정도 플러스로 호가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제약바이오 몇몇도 오늘장 호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진바이오텍이라든지 유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쪽에서 지난주 후반에 ETF가 출범을 하면서 상당히 좀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초반에도 바이오주도 몇몇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장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장에서는 신규 상장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IPO 대여로 거론됐던 반도체 관련주 파두인데요. 이 종목이 공모청약 당시에 시장의 관심이 워낙에 좀 쏠렸었는데 일반 공모청약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흥행을 못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모가는 31,000원이니까 오늘의 밴드는 18,600원에서 124,000원 이 밴드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 하나 있고요. 그 밖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크고 작은 내용은 있는데 우리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지표 크게 나오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발표는 오늘도 이어지는데요.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한 실적 발표들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외환 보유액 정도 나오고요. BOJ 쪽에서 이번에 이 회의록 공개가 되는 것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금요일 시장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여파가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을 하는 걸까요? 오늘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개파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0.2%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2,594포인트까지 밀려난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하락 출발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0.59% 하락률을 나타내면서 912포인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래꼬리를 달면서 출발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아래꼬리 달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번에도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23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15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28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주차별 매매 종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67억 원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162억 원 규모의 매도 물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46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조금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업종별로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업종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섬유 의복 섹터 1.32% 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운송장비, 비금속 광물, 운수창고까지도 1%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상승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시면 의료정밀 섹터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섹터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의료정밀 섹터 최근에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받으면서 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종이목재 섹터도 1.26%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통신 섹터, 보험 섹터, 그리고 서비스 섹터도 0.8%에서 0.4%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우선은 반도체 투톱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44% 밀려나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0.7%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75% 상승 중에 있고요. 반면에 2차전지 셋업체들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LG에너지솔루션 0.37%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LG화학도 0.63%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그 안에서 삼성 SDI가 가장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 1%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기업들도 오늘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출발을 합니다. 현대차가 1.77%, 기아는 2%대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플랫폼주에서는 네이버가 오늘 2%대 강세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2.0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도 함께 오릅니다. 카카오 0.39%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은 오늘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포스코홀딩스 0.84% 빠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2.39%로 낙폭이 조금 더 크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0.73% 하락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도 함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완성차와 비슷하게 현대모비스도 1.74%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약한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에코프로 BM이 3.42%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98%로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는 비교했을 때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0.59%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2차전지 셋업체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LNF도 2.99%로 3%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3%대 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그 안에서 엔터주들이 조금은 선방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SM이 1.89%, JYP 엔터테인먼트가 1.19%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선방하는 섹터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이 제약바이오주들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현재 움직임 살짝 좀 짚어봤는데 이 가운데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양쪽 지수는 계속 좀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다만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죠. 오늘은 원자재 관련해서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히토류를 비롯해서 또 미중 갈등이 고조될 때 움직일 만한 그런 종목군들 강세 흐름이고요. 또 최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재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향 미치면서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면서 80달러 선 넘어섰는데요. 이 유가뿐만 아니라 이 곡물 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곡물 쪽에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거든요. 이쪽 강하고 초전도체와 관련해서는 국내외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후반엔 차익 매물 받으면서 급락했던 종목군들 몇몇이 오늘장에서는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구리 쪽으로 탄력이 좋습니다. 구리도 어찌 보면 원자재 쪽으로도 묶을 수 있을 텐데 이쪽 강하고요. 그리고 원전 쪽 좋습니다. 일부 매체 단독 보도기는 한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쪽에 원전 추가 수주가 유력시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원전 쪽으로도 서서히 좀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김이나 캐스터. 네, 오늘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히토류 그리고 갈륨과 같은 이런 원자재 종목들 오늘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니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5.83%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유니온 머티리얼뿐만 아니라 동국 RNS까지도 오늘은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관련된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발표가 세부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전달이 되면서 이 미중 갈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히토류와 같은 이런 희귀 금속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히토류 관련 종목들 그리고 원자재 관련 종목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재차 고조되고요. 디데이가 거의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8일 즈음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안과 관련돼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미중 갈등 관련주들 반응은 나오는데 좀 더 이어질까요? 조금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아직 초창기란 말이에요. 지금 네.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갈등이 확 퍼져나갈지 아니면 뭐 일찌감치 또 봉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중국이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가장 무기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고 한 만큼 뭐 미국도 추가적인 뭐 대책을 좀 얘기를 할 것 같고 뭐 중재 화해 모드는 아직 없는 걸로 봐서는 조금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한 6% 정도 상승하고 있고 전력용 반도체 업체인 코스텍시스 갈륨 관련주죠. 뭐 이런 쪽도 오늘 큰 폭에 상승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1%. 아레폰 머티리얼즈는 지금 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금 더 사태 파악을 좀 지켜보시고 뭐 지금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히 좀 더 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소비재 쪽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의 동시다발적인 강세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맥스가 한 3% 정도 오르고요. 제이중 코스메틱도 2%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입니다. 마녀공장 보겠습니다. 현재 마녀공장이 7%대, 아이패밀리 SC 원래는 이 결혼 쪽 사업하는 업체였는데 화장품 쪽으로 최근 들어선 더 각광받고 있죠. 아이패밀리 SC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실리콘2 이 화장품 쪽 플랫폼 하는 업체인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16%에 육박하는 급등세 보여주며 신고가 썼고요. 오늘도 신고가 썼다가 지금은 다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그루드랩 그리고 개별 뉴스 있는 오가닉티 코스메틱 이쪽까지도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인 상승세 띄고 있는데요. 연속성이 어느 정도 나오네요. 아무래도 지금 해외에서 잘 팔린다고 하니까 이제 비중국 시장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에서 잘 팔린다고 하니까 지금 뭐 주가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대형 화장품사인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주가 뭐 크게 못 가고 있어요. 대신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추세적으로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역시 중소형 화장품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해외에서도 가성비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여전히
잘 팔리면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형 화장품 위주의 접근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해도 되나요? 그렇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홀딩 구간이죠. 뭐 지금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5일선, 11선 기준으로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지금 악재는 없다.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맥스 그렇죠. 아직 안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흔들릴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좀 실적 발표 때까지 발표는 한번 지켜보고 가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좀 내고 계실 텐데 계속 잘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 여러 칼부림과 관련된 그런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호신용품 판매가 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노 대비 한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노 대비 CCTV 쪽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트루엔 이 종목도 한 7%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이고요. 뭐 코콤, 코맥스 다 오름세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음봉입니다. 그리고 혹은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군들이 많아가지고 이쪽은 일시적인 건가요? 그렇죠. 저는 뭐 일시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중범죄 이런 쪽에서 워낙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거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 싸봐야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치안이 저는 상당히 잘 괜찮은 편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뭐 일시적으로 경찰들 같은 경우에도 좀 공권력을 좀 더 강화하겠다. 뭐 경찰들의 뭐 테이저건이나 뭐 권총 이런 무기 사용을 좀 더 뭐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일시적이다. 예전에 어떤 일 발생하면은 뭐 집에 비상식량을 사놓는다든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좀 경험했던 바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도 막 휴지 사재기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었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좀 분석을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요. 인플레 쪽 보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금리가 과연 그대로 또 동결 기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추가 인상을 할 것인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생명자원 보겠습니다. 한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오늘 몇몇 종목군들 신송홀딩스 보겠습니다. 사실 신송홀딩스는 이 곡물 쪽 인플레 뭐 이쪽으로도 볼 수 있지만 대두 쪽이어가지고 미중 갈등 쪽으로도 묶이는데요. 신송홀딩스 한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OMB도 한 2% 정도의 상승권인데 효성 OMB는 장 초반에 6%나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변동성이 크고 지금은 한 2% 안팎의 제한된 상승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 유가도 그렇고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좀 미리 어떻게 본다면 이런 원자재들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저는 아직까지는 특히 이제 원유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뭐 국제 유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런 곡물 관련은 아직 오름폭이 아직 적거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결국에는 중국이 하반기에 얼마만큼 경제가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곡물 가격은 지금 여기서 매수 매도보다는 저는 그냥 네. 조금 더 그냥 관망입니다. 일단은. 네. 다음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의 강세 흐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4%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면서 추세적으로 오름세 만들어가고 있고요. 카카오도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르는 종목군들이 지금 솔트웨어가 13%대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인터넷 서비스 관련해서 뭐 코나 테크놀로지 이쪽도 한 6%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이 종목도 5% 정도. 폴라리스 오피스는 신고가네요. 지난 금요일에 20% 이상 급등했는데 오늘장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소프트웨어 쪽의 강세 흐름이 연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네이버는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그날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일단은 뭐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은 저는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게 앞으로 향후에 좀 주가 상승에 좀 동력을
찾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좋은 실적 발표한 다음에 뭐 그렇게 또 밀리는 것 같더라도 또 안 밀리거든요. 또 밑에 윗꼬리가 좀 달렸다. 카카오보다는 역시 네이버가 좀 더 좋아 보이고요. AI와의 좀 접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소프트웨어 쪽에 뭐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나 소프트웨어 이쪽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뭐 홀딩 해보자. 추세가 한번 돌아선 이상은 바로 꺾이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더 지수가 약세면 오히려 이런 쪽에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쪽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구성된 ETF 출시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지난주에는 삼성 이 액티브 자산운용 쪽에서 내놓은 이 바이오 ETF가 한 차례 시장에 큰 붐을 가져다 주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제약바이오 쪽 전반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JW 중해제약 가장 좋습니다. 12%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펩트론도 지금 한 9% 정도의 오름세, 진원생명과학도 탄력 좋습니다. 7% 정도의 상승 움직임이고요. 네. 그리고 뭐 지노믹트리라든지 랩지노믹스 이렇게 진단키트 쪽은 코로나 이슈와 맞물리면서 강세의 흐름 오늘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서서히 좀 살아나는 것 같다. 지난주 후반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때마침 관련돼서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지금 계속적으로 좀 뉴스들은 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대형주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중소형주까지 좀 매기도 확산되는 모습이고, 역시 뭐 지수가 약세인 과정에서 저는 조금 더 이쪽에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여건이 괜찮아질 것이다,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만큼 그동안에 제약바이오 주식들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뭐 신규 투자 같은 것도 좀 늘어날 것이고 실적도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주식들은,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좀 많이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차라리 그런 전략이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박스권 대응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의견 주시네요. 다음은 원전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라카 원전에서 추가 수주 가능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데 다른 매체에서 좀 받아서 써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여론이 형성될 텐데 일단은 지금 한 군데에서 단독 보도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해 보이고요. 한전기술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산업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5% 정도의 상승권 흐름, G2파워 3% 정도고요. 뭐 일진파워라든지 한신기계 이 전반적으로 퍼져 나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1%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무거운데 그래도 원전주들은 대체로 상승분이 더 많이 보입니다.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쉬기도 쉬었는데 이제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랍에미리트 뭐 수주에 대한 또 기대감도 네. 있어가지고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좀 많이 쉬었으니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뭐 저번에도 이제 G2파워 추천을 드렸는데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냥 추세적으로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지금 저는 원전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뭐 지금 전력 사용량도 증가하면서 원전도 같이 가동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실적 개선에도 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특히 유지보수 업체, 뭐 한전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뭐 좋은 호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뭐 G2파워, 한신기계 이런 쪽도 수출이 늘어나고 원전 신규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원전 관련주들은 저는 그냥 박스권 대응이에요. 하단에 오면 사고 상단에 오면 팔고 그냥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주들 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화장품, 로봇, 제약바이오 이쪽 봐드리는 종목군들이 지난주 후반에 좋았던 종목군인데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나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바로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할까요? 지금 탄력이 너무 좋습니다. 7%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면서 14만 3천 원대 왔고 장중에 14만 4천 원 정도 넘어서는 흐름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2차 목표가 15만
5만 원에 형성돼 있는데 지난 금요일 20% 오르고 오늘장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보겠습니다.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BB테크 이 종목도 2%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매기가 번져나가고 있는 모습. 로봇주들은 오늘도 좋네요. 네, 오늘도 상승 탄력이 여전합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쪽이 강하니까 역시 시장의 중심은 지금 현재 이쪽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거래 대금 뭐 이쪽으로 다 쏠리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뭐 거래량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안 꺾이죠. 뭐 오늘 뭐 이게 실제로 15만 원 2,500원까지 갈지는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쪽을 봤는데 안 좋은 쪽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섹터가 크게 좀 된서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핵심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대차에서 8월, 9월 달에 전기차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서 일부 협력사에 감산을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자율주행까지 쫙 다 묶어서 보겠습니다. 더 미동이 오늘장에서 약세 움직임 한 2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서현이와 8%, 아진산업 8%, 그리고 이쪽으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화신도 지금 6% 밀리거든요. SL도 5%, 성우하이텍 보겠습니다. 성우하이텍도 약세 흐름 똑같이 보여주면서 한 3% 정도 밀리는데요. 자동차 부품 섹터 이런 악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밀린 지 한 달 정도 됐네요. 성우하이텍 기준으로는 이 7월 13일, 14일 그 이후부터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이때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전기차가 생각만큼 이제는 예전만큼 증가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가 부품사들에게 부품을 조금 감산을 요청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그러니까 팔리긴 팔리는데 예전에 그런 성장세만큼은 조금 주춤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는 얼마만큼 계속 이제 판매량을 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나타나야지 중장기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못한 상태이고 지금 화신의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60일선도 이탈이 나왔죠. 네. 여기서 지금 쌍봉 나와가지고 지금 다시 추세적으로 되돌리겠다 하면은 네. 쌍바닥 정도는 나와야지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조금 더 그냥 보시고 지금 뭐 접근하는 것보다는 쌍바닥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인데 코스피는 2600선 계속 오가면서 줄다리기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아침에 특징주 보는 시간에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날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까지는 소폭 하락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단기 투자자들은 상관없어요. 제가 그날도 이제 단기 투자자들 매매하실 분들은 계속 매매하는 거고, 네, 중장기로 조금 빠졌을 때 들어가기를 원하는 타이밍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상승 동력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 10일 날에 CPI 발표 있는데, 그거 앞두고 또 경계감도 있거든요. 최근에 뭐 유가도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값 그러면서 오르고 있어가지고, 과연 미국 시장에서 주거비죠. 주거비가 얼마만큼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냐. 주거비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과연 그거가 유가나 뭐 다른 원자재 가격을 얼마만큼 상쇄시킬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로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가면은 많이 좀 눈치 보기 장세, 지수도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뭐 철저히 종목별 장세, 단기 매매로 좀 대응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 초반의 분위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